그때 뜨는 게 맞고요. 그게 좀 늦게 뜨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자체가 온체인 데이터 그게 들어왔는지가 확인이 돼야 시그널이 떠지는 거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파도 타기처럼 같이 조금 짤먹하고 오는 거고요. 뭐 다들 저도 궁금했었던 내용들 보통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따 강의 시간 때도 잠깐 말씀드릴 건데, 1.2%가 너무 좀 적게 느껴지신다, 좀 더 많이 먹고 싶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세를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힘을 기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1분이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1시간 정도 빠르게 차트, 제가 아는 거 참 웃깁니다. 영어는 제가 강단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이 공부를 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 강의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no problem인데 차트 강의를 한다는 건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그냥 그만큼 복제가 가능한 거고 방법이 어렵지가 않고요. 그냥 제가 배웠었던 방법 그대로 매매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는 부분 좀 두루뭉실할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디테일하게 제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건드려서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를 좀 처음 하시다 보면 현물이랑 선물 이거에 대한 개념도 좀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물은 저희가 코인,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XRP든 잘 들리셨습니까 여기까지? 네, 훨씬 더 잘 들리시죠?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런 것들을 결국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자 요 느낌이에요, 현물은요. 근데 장점은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져도 그냥 버티기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팔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손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물은 그냥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스코어 차트라든지 어쨌든 시그널대로 현물도 사시면 되는데, 현물은 저희가 L 뜨면 사고 S 뜨면 파는 거예요. 그 격차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막 50%, 막 100% 이런 것들은 길게 가져가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물도 그냥 L 떴을 때 사고 선물하는 것처럼 똑같이 S 뜰 때까지 또는 이절 구간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파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트레이딩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초반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그런 부분이고요. 선물은 게임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선물을 하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유는 이렇게 코인 가격이 내려갈 때도 저희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한 가격을 정해놓고요. 그 가격보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를 맞추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 강의 혹시 1시에 다 들으셨나요? 네네. 그러면은 잠깐 맞추기 게임 해봤잖아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가 현재 상황에서 올라갈 것 같으면 롱으로 거시면 되고요. 현재 차트 상황에서 내려갈 것 같으면 숏으로 거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선물 개념이 안 잡혀 있으시다, 롱, 숏 이게 안 잡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추천해 오신 분들, 파트너 분들이랑 스폰서 분들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배우고서 한 번 더 여러 번 차트 강의가 있으시니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저 말고도 많은 강사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거의 할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결국 저희가 내려가는 것도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통은 레버리지라고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게임이다 보니까. 선물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도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 오버가 있어요. 게임이 종료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올라간다라고 롱을 베팅을 했는데 코인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가격에 도달했을 때는 내가 베팅한 돈이 완전 사라져요. 그걸 저희는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현물은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내가 팔지 않는 한 손해는 아니에요. 근데 선물은 게임이라서 내가 정해놓은 그 금액보다 올라간다고 베팅을 했는데 내려가면 그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안 팔고 그냥 버티다 보면은 그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청산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레버리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 청산당하는 금액이 내가 걸었던 금액보다 가깝냐 뭐냐 이게 레버리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
보통 선물하실 때 레버리지 20, 30, 50 이렇게 쓰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청산가 금방 와요. 훅훅 왔다 갔다 그냥 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2만 쓰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왜 내가 선물하는 이유가 레버리지 좀 많이 써서 코인 하는 거 많이 벌고 싶은데 이 생각으로 접근 안 하시는 거를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저희가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레버리지는 2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결국은 이 시그널 보려고 차트를 구독하는 거고요. 이 시그널대로 매매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시면 L123, S123 이게 프리미엄 차트에서 나오는 시그널인 거고요. 스마트 LL, SS 얘가 스마트 차트에서 나오는 시그널입니다. 결국 요 시그널이 제일 중요해요. 요 시그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올라간다, 이거는 내려간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아무런 숫자가 없는 L도 있고요. L이 한 개인, LL이 아닌 L이 한 개인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물론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영향은 주지만 요 시그널이 저희는 제일 중요한 시그널이라 생각하시고 요 시그널을 매매를 하는 거고요. 확률 싸움입니다. 최대한 올라간다고 베팅을 하실 거면은 올라가는 확률이 조건이 제일 맞아 떨어질 때 들어가시면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연습하시는 단계니까 소액으로 그냥 계속 여러 번 장을 경험한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되지만 실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시드를 많이 늘리실 때에는 그런 조건들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조건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었을 때 이거는 확률상 정말로 내가 큰 시드를 넣어도 1.2% 또는 1.8%는 익절을 할 수 있겠구나 요 구간을 찾아가는 싸움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제가 뭐 짧지만 5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결국은 저는 지금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냥 최대한 안전하게 확실한 자리에 많은 시드를 넣어가지고 그냥 한두 번이라도 거래를 해서 내 자산을 늘려나간다. 이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 시그널 구별하시는 거를 처음에는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0단계, 1단계, 1.5단계 이런 이야기를 이 안에서 좀 많이 들으실 건데요. 0단계라는 거는 그냥 시그널대로 사고 팔고 하는 걸 0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1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0단계는 하루에 한 번씩 시그널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그널을 놓쳐버리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트레이딩이 없어요. 저는 사실 지금 상관없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하루에 막 20번씩 트레이딩을 했는데 0단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그널 놓쳤네?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요. 시그널 놓쳤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트레이딩을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차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본사에서 저희 강사 저를 강사로 부르는 것은 좀 웃기게 저도 그냥 구독자거든요. 그냥 이거 먼저 구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그냥 같이 공유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 현재 단계에서는 그냥 0단계 놓쳤다 그랬었을 때 옛날 때 연습했었던 그냥 확실한 자리에 들어가서 조금 더 트레이딩 20번 막 이렇게 안 해도 한 뭐 두세 번 이 정도 해도 충분히 저희들이 10% 이상은 월에 낼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는 시바지 너거로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그널들 하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하고요. 그냥 L2에 사고 S2에 팔고 요건데 요즘 아무래도 시장은 생물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바뀝니다.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세력들도 네 감사합니다. 세력들도 한두 개의 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저희가 시그널이 L2 떴다가 갑자기 S2로 바뀌고 이거 차트가 안 맞는 게 아니라요. 세력들로 물리는 것도 보시면 돼요. S2가 나왔다는 거는 세력이 가격을 내리려고 작전을 시작한 건데 다른 세력이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 갖다가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리려고 했었던 세력은 물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는 횡보 구간인데 그것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짧게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요. L2에 사고 S2에 팔고 요게 프리미엄 차트 기준인 거고요. 스마트는 뭐였었죠? 시그널이 LL, SS 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결국은 과거 데이터를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유미애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렇게 L2에 사고 S2에 봤을 때 몇 번 정도 이기나 그쵸? 몇 퍼센트 수익이 나나 이걸 확인했을 때 현재는 스마트 차트가 훨씬 더 승률도 좋고 네 퍼센테이지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S2에 샀다가 L2에 샀다가 S2에 파는 거. 요거 아까 다들 보셨으니까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단계는요.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서 그냥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ZTC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LL이 떴잖아요. 이게 지금 새벽 4시네요. 5시도 아니고 새벽 4시에 LL이 떴습니다. LL이 떴다라는 거는 요때 요 5시에 그쵸 5시가 맞죠? 4시에 LL이 떴다는 건 5시 정각이 됐을 때 4시에 요 알람이 떴다는 거를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가 됐을 때 저희 시그널 LL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레버리지 2를 쓴다는 건 1.2%를 먹기 위해선 0.6만 올라가면 돼요. 1.8%를 먹기 위해선 0.9만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살짝 쫄보라서 1.2% 먹고 나와요. 유민 대표님 1.8% 얘기하시는데 1.2가 조금 더 편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이구, 네,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0.6%예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더 늦게 들어가도 1.2%는 충분히 익절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정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간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시바집하고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그래서 요거 보시면 ZEC가 캔들의 움직임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커요. 보통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캔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0.2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 정도의 캔들이 ZEC에서 움직이면요, 얘는 1% 정도 돼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만큼 같은 움직임의 캔들인데 그 퍼센테이지가 큽니다. 그 말인즉 저희는 1.2%를 빠르게 익절하고 나오기가 ZEC가 좀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바이오도 그렇고 ZEC도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소액으로 연습하셔야 되는 게 그만큼 마이너스도 캔들이 조금 내려갔는데 막 3%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만큼 내려가면 막 12% 마이너스 이렇습니다. ZEC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나면은 심리적으로 시그널이 안 바뀌었는데 손절을 하거든요. 결국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엔 소액 갖다가 연습을 조금 하셔야 ZEC 갖다가 조금 안전하게, 그게 만약에 손절하는 게 조금 경험이 쌓이시다 보면은 큰 금액을 못 넣어요. 그러니까 계속 익절하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시드를 절대 늘리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도 이따가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타임이 오기 전까지는 시드를 소액 갖다가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요즘은 실질적으로 이 LLSS는 사실 거래소만 사용할 수 있으면 네, 하루면은 사실은 수익 낼 수 있거든요. 네, 공부는 많이 하실수록 그 확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SS에서도 여기 진짜 SS가 이렇게 떴잖아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어때요? 위로 올라갔죠. 그럼 마이너스인 거예요. 여기 올라갈 때는. 여기서 바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여기까지 했었을 때 몇 프로 정도 되냐면요. 네, 1%. 그럼 마이너스 2가 뜨는 거예요. 나는 1.2%를 익절하려고 계속 연습을 앞에서 했는데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2%가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이거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그널에 대해서 이게 맞아? 틀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그널대로 해야 된다는 게 결국은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지금 SS가 떠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떴지만 1.2%는 시그널대로 하셨을 때 충분히 익절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시면 또 가져가실 수 있겠죠? 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표님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전화 말고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은 이 정도만 내려가도 지금 익절이에요. 1.7%, 1.4%거든요. 그러면 저희 여기 들어갔었을 때 이 구간은 충분히 지금 나온다는 거거든요. 물론 1시간, 2시간, 뭐 2시간, 3시간, 4시간, 뭐 보수로 잡았을 때 4시간 정도 기다렸었을 때 이게 익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연습을 안 하시다 보면 마이너스 보는 게 힘들어서 마이너스네 하고서 그냥 손절을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액 갖다가 그 연습을 계속 해보시고 결국은 그 연습이
시그널을 내가 믿을 수 있냐 없냐, 시그널에 대한 확신이 생기냐 안 생기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자산을 불리냐 못 불리냐예요. 제가 열심히 뭐 지금 목소리가 가서 그렇지만 사실 막 소리 지르면서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시그널 되게 이거 그러니까 이 차트는요 시그널 때문에 구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그널대로 저희가 매매를 안 할 거면은 저 왜 구독하는 거? 그냥 시그널 없는 거 제가 안경 드렸잖아요. 그 안경 그냥 벗으시고서 마음대로 트레이딩 하시면은 상관없어요. 그냥 이 시그널 없이 그냥 저희는 시그널대로 이 확신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궁극적으로 큰 시드를 넣을 수 있냐 없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봤었을 때 한 번 졌어요. 한 번. 여기서도 SS 요때 한 번 졌을 거예요. 요때. 지금 보시면 여기 SS 떴잖아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제가 한 번도 밑으로 내리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에서 한번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그럼 손절의 기준은 한 5% 정도로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정도로 손절을 자동 손절을 걸어 놓으신다든지, 저는 기본적으로 요 뜬 캔들 있지 않습니까? SS가 뜬 캔들이 무너지면 손절합니다. 근데 그게 가끔은 엄청 커질 때도 생겨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배웠는데, 저도 배우는 같은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손절 기준을 6% 정도로 잡아두시면 저희가 1.2% 정도로 6번, 5번 먹으면은 그게 사라지더라도 한 달치를 다 봤었을 땐 결국은 저희들이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하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 0단계는 그냥 시그널대로 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뭐대로 하라고요? 시그널대로 하는 거, 이거 연습하다 보면 웃기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연습을 해보니까 제가 돈이 어떻게 벌려요? 시그널대로 하니까 돈이 벌리다라는 게 지금 저는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었을 때는 계속 시그널 맞는지 틀리는지를 저도 계속 확인을 하면서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손절할 때마다 뭐야, 차트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익절이 자꾸 되면 차트 대박. 진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초반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윤미애 대표님도 그렇고 지금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그냥 시그널대로 하십니다. 저도 그러고 있고요. 요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윤미애 대표님이 이런 강의를 해주실 때 마음의 문을 좀 빨리 열 수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15년 정도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 그냥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영어를 빠른 시간 안에 늘 수 있게 해줄까? 요 고민을 저는 평생 어떻게 보면 제 커리어를 그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해왔는데, 영어랑 트레이딩만 다르지 윤미애 대표님 얘기하는 게 90%가 겹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영어 잘하고 싶으면 피아노 잘 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아노를 쳐봐야죠. 축구 잘하려면 공을 차봐야죠. 영어 잘하려면은 스피킹 잘하면 영어로 말을 해봐야죠. 이런 얘기를 진짜 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트레이딩도 결국 트레이딩 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저희가 많이 트레이딩을 사실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로 이렇게 물어봐요. How are you today?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그러면 대부분 한국 분들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쓰고 싶은 표현이 많이 그냥 외워야 돼, 몸으로 외워야 돼. 그러면서 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반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근데 트레이딩도 저희 어떻게 해요? 누르면 바로 손절할 수 있게끔 손절 연습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시그널이 바뀌면 저희 뭐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9구단을 예를 드시는데 그냥 9구단 바로 나오는 것처럼 바로 시그널 바뀌면 손절하는 거. 그러니까 그 연습을 계속 해 주셔야지 저희 자산이 는다라는 거를 진짜 이제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저는 손절도 어쨌든 초반에 못 해봤단 말이죠.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어요. 뭐 자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었을 때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그널대로 들어갔다 시그널 바뀌면 손절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대로 조금 저는 마음의 문을 좀 빨리 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1단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처음 오신 분들 좀 어감이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시바지너고라는 매매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에서? 고야에서. 같이 한번 시바지너고 읽어보실까요? 시바지너고 뭐라고요?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에서? 고야에서. 요게 결국은
저희들이 한두 번 매매하는 것보다 더 자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힘을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홍 색깔 라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5년 동안 1시간 봉입니다. 저희 트레이딩 하실 때 보시면 15분 봉, 뭐 30분 봉, 4시간 봉 이런 것들을 참고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저희 데이터 분석했었을 때 30분 봉으로 고야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4시간 봉으로 고야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데이터 분석했을 때 1시간 기준, 1시간 봉 기준으로 고야가 제일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1시간 봉 기준으로 고야에서 들어가시는 걸 보시면 되는데 이거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좀 확대를 해서 보실 건데 그 전에 여기 밑에 L, S 그냥 이렇게 뜨죠. 숫자 하나도 없고 LL 이런 것도 아니죠. 가끔 처음에 실수하시는 것들이 뭐 알람이든 이런 것들 보실 때 LS가 막 알람에서 막 울려요. 그럼 바로 진입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시그널이 아니에요. 저희는 L2, LL 이 시그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L 뜨니까 롱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S 뜨니까 S로 들어가고 알람을 처음에 그래서 소액으로 내가 그런 것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많이 연습을 해두시고요. 결국 시간을 줄이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많이 하실수록 빨리 느는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5번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열흘 동안 50번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25번 거래를 하면 이틀이면은 그걸 다 거래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저는 사실 휴가를 내고서 집중하고 싶어서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트레이딩만 했어요. 처음 이걸 하겠다 그랬었을 때 그냥 잘 못하니까 지금 되게 미련했던 것 같아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차트만 그냥 눈 빠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초반에 거래를 한 25번 정도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프리미엄 기준으로 저희들이 S2, L2 요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마지막 시그널이 지금 S2잖아요. 요걸 좀 제외하고요. 요걸 제외하고 이 기준으로 이때 기준으로 S2가 떴기 때문에 저희는 S로 숏으로 베팅을 하실 건데 어디서 진입하시면 돼요? 네, 고야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전에서 했었을 때 추세에 따라서 저는 들어가고 말고를 결정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습하실 때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 우선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실전에서는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생겨요. 저도 이게 좀 답답했어요. 나는 지금 이걸 하는데 나중에 이런 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좀 답답했는데 단계를 알려드린다고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 이거 왜 해요? 돈 벌려고. 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거 갖다 벌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해본 거고요. 가장 확률이 좋은 걸 지금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감사하게도 그 단계가 조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시그널들을 사보세요. 요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어디서 들어가고요? 그냥 고야에서 들어가 보세요.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기울기를 보세요. 밑에 있는 RSI 시그널을 보세요. 그리고 캔들이 올라갈 때 추세를 보세요. 조금씩 추가는 되실 건데 결국은 기본기예요. 영어도 영어 강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영어랑 많이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처음에 온 신입생들이 마음이 제일 급해요. 영어를 제일 많이 늘고 싶고 막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영어가 많이 안 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입생들이 그때 배워야 될 것들 말고 막 위에 있는 것들 계속 막 배우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시 돌아와서 기본기부터 다시 배워요. 사실 저도 트레이딩에서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돈 벌려고 한다라는 거 다 동의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스텝을 따라갔었을 때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가장 좋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 손해가 돈 벌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연습할 때는 저희가 실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계에 됐었을 때 저희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실전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첫 번째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고야에서 들어가시고요. 고야에서 들어가는데 시그널이 바뀌었잖아요. 손절하세요. 손절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시바지노고의 첫 번째 단계는 손절하는 거 연습하기입니다. 그래서 고야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시그널 맞고 그냥 바로 소액 들어가 보세요. 입절되면 입절된 거고 만약에 시그널 바뀌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무슨 연습한다고? 첫 번째 단계가 무슨 연습이라고요? 손절. 네, 다시 크게 한 번만 외쳐주시면 무슨 연습이요? 손절. 네, 손절입니다. 이거 손절 못하면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손절하셔야 돼요. 그거를 정말 많은 강사분들이 계속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절하시는 거 꼭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선 고야니까 진입하셔가지고요. 자동 입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진짜 조금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시고 구독하시는 거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구독을 하시고서 이런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태도가 달라져요. 들어오는 게 다를 겁니다. 우선 확인 한번 해보시고 궁극적으로 이 차트가 있어야지 저희가 연습도 할 수 있고 뭐든 어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최대한 빠르게 검증을 하시고 빨리 시작하시는 것도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워요. 전 4개월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했으면은 지금 그쵸 1년이 됐을 테니까 훨씬 더 잘하고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인이 어쨌든 확신을 가지셔야 되니까 자 요것도 봤을 때 XRP 기준으로 여기 봤을 때 S가 떴어요. 그러면 진짜 들어갈 구간이 많은 거예요. 보여 맞는 이때만 그냥 계속 입절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실전에서는 전 못 들어갑니다. 기울기 때문에. 전 기울기가 확실할 때 좀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연습할 때는 이럴 때 다 입절했지만 실전할 때는 금액을 좀 줄여서 이럴 때는 저는 들어가요. 고야 기울기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다만 하루 종일 시그널 하나만 보고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많은 타이밍이 많다 보니까 그냥 원할 때 조금만 기다렸다가 계속 저희들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현재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LLSS 그래서 짤먹하는 거랑요 추세를 보고서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거 그리고 이 시바지너고 그래서 LLSS 놓쳤을 때는요 그냥 계속 멀티 차트 보면서 시그널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입하셔서 1.2% AAVE라는 코인인데요 L2가 이렇게 떴거든요. 지금 어때요? 여기서 그냥 들어가서 계속 입절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달라요. 지금처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상승장일 때는 그냥 계속 올라가요. 그냥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L2가 떴어요. 분명히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고야 쪽으로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1.2%.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못 버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적으로 막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들어가야 될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여기서 가격 올라가면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돼?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지네 손절하면 올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 고야라는 게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고서 떴다고 했을 때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다리셨다가 고야에서 들어가시고. 근데 요것도 이론상 쉽지 막상 해보시면은 고야 맞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고야 맞겠네. 지금은 LL 뜨겠네, SS 뜨겠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미리 들어가진 않습니다. LL 뜨겠네 하고서 시그널 뜨면 들어가요. 예전에는 LL 뜨겠네 해서 들어갔는데 LL이 안 뜨니까 손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처음에 초반에 연습할 때 저도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소액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고요. 실전하실 때는 돈 버셔야 되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S2가 떴거든요. 레어라는 거네요. 어때요? 지금 쭉쭉 떨어집니다. 어디서 진입하시면 돼요? 고야에서 노란 색깔이 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입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S1, 2, 3 옛날 때는 S1과 S2랑 S3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해주려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곧 그렇게 다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S1, 2, 3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가격이 떨어지다 그냥 뚝뚝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확실하게 추세가 확 바뀔 때는 고야 안 맞고 그냥 두두두두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보통은 떨어졌다 결국은 다시 올라와요. 고야 먹고 떨어지고 고야 먹고 떨어지고 고야 먹고 떨어지고 이렇게 1.2% 하시면 되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1단계는 손절하는 연습이죠. 시그널 들어갔다가 시그널 바뀌면 손절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실전에 조금씩 다가오는 게 추세를 아셔야지 승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희 추세가 70% 정도로 보시면 돼요. 추세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그냥 전반적으로 코인들이 다 올라간다, 코인들 전반적으로 다 내려간다 요 느낌이에요. 가장 최근에 추세가 어땠던 것 같아요? 내려갔나요? 올라갔나요? 네, 그게 라인 차트에서 저희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라이브를 한번 보실 거고요. 그냥 느낌 아까 결국은 이거를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고 나니까 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시그널을 왜 믿어야 된다고요? 구독한 이유라고 왜 그렇다고요? 결국은 온체인 데이터 세력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거를 시그널이 알려주는 거니까 그냥 들어왔었을 때 같이 그냥 파도 타기처럼 그게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들이 코인을 올리겠다 그러면은 코인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리겠다 그러면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라인 차트 있죠? 요거를 저희는 추세를 보는데 확인을 합니다. 초록 색깔이랑 주황 색깔이 보이실 거예요. 최근에도 초록 색깔이 뚝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이 초록 색깔은요. L2 프리미엄 기준으로 L2 시그널이 뜬 코인의 개수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여기 거의 바닥이라는 거는 10개 미만이라는 건데 한 뭐 20개 좀 된다라는 건데 L2 깜빡깜빡 코인이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코인이 정말 적다라는 소리입니다. 초록 색깔 이렇게 밑에 있다는 거는. 만약에 이 초록 색깔 맨 위에 올라가 있으면 뭐예요? 코인이 올라갑니다 라고 L2 도 비트코인도 L2, 이더리움도 L2, XRP도 L2 모르는 잡코인들은 다 L2 이런 코인들이 300개가 넘게 다 L2 떠 있으면은 초록 색깔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그널대로 한다는 게 제일 중요했었던 거고 요걸 추세를 보실 때도 요 초록 색깔 라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쉽게 이해할 때 얘를 세력이라고 저는 이해하고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세력이 지금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RSI 주황색을 개미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그거 좀 더 있긴 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세력은 가격을 올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는 결국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전히 시그널은 뭐예요? L2 뜬 게 별로 없어요. 그 말이 S2인 거예요. 그럼 S2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어떤 느낌이죠? 상상이 좀 되시려나요? 고야를 만나러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야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S2 같은 가격이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시그널 S2예요. 근데 주황 색깔이 올라간다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S2인 상태로 가격이 내려갔다가 가격만 올라간다는 건 고야를 만나러 가는 타이밍이 이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때 실전에서는 기다리셨다가 얘가 같이 떨어질 때 숏으로 거시면 돼요. 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고야에 있는 애들 그냥 막기가로 들어가시면 1.1% 되게 쉽게 수익이 나는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숏 구간.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죠. 그러면은 여전히 이 초록 색깔은 가만히 있다라는 건 세력들은 올릴 생각이 없어요. 모든 코인들,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코인들도 S2가 떠 있는 상태죠. 근데 어때요? 이제는 올라가겠지. 이만큼 떨어졌으면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코인을 사기 시작하니까 코인 가격은 올라가요. 그럼 여전히 시그널은 S2 떨어졌다가 가격 올라가니까 고야 만나러 갑니다라는 게 이런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초록 색깔이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것처럼 주황 색깔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을 하실 때는 초록 색깔은 가만히인데 주황 색깔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관망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초록 색깔이 두 번 연속으로 같이 올라가잖아요. RSI랑. 그때 저희는 롱, L2 떠 있는 코인을 검색하셔가지고 시바지노 가실 때 롱으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좀 추세는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괜찮아요. 저는 3주 걸렸어요. 계속 물어보고 하면서 추세를 이해하는데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추세 없으면은 거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력이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같이 타는 거잖아요. L2 떠 있는 애에서 시바지노가 하고요. 세력이 내리려고 하는 추세면은 마찬가지로 거기서 숏으로 걸어가지고 잠깐 짤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요거는 한번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본 지식은 뭐 배울 것도 없는 것도 있죠. 빨리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배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시그널대로 하면.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바지노고는 지식은 되게 쉽죠. 시바지노가 뭐라고요? 시그널 바뀌면 진입한다. 그래서 보여야죠. 요거고요. 두 번째 연습.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혹시 거래? 네,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저는 딱 앉았을 때 어쨌든 간 잘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사실 이거 잘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돈 벌고 싶어서 온 거고 잘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대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초반에 거래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개 이상, 30일 이상 매매일지 쓰기. 이러면 트레이딩 씨바지먹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제 매매일지고요. 전 7월 21일에 처음 매매일지를 썼는데 23개 거래를 했네요. 처음. 그래서 처음 거래했을 때 에이다 하나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변동 시그널 떠서 손절 하나 했고요. 1일차입니다. 2일차 때도 25개 거래를 했고요. 그때도 네, JO라는 거, 네, 이더리움이라는 거 손절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신기한 거는 제가 처음 트레이딩 할 때 쓴 매매일지인데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한테 공유를 하고 있고 저한테도 지금도 여전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또 좀 비교를 하자면 점수 올려주려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틀렸던 걸 계속 똑같이 틀려요. 내가 틀린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계속 틀려요. 중고등학생들 과외할 때 오답 노트를 굉장히 많이 쓰게 하는데 트레이딩도 똑같습니다. 이거 매매일지를 안 쓰시잖아요? 똑같은 데서 그냥 계속 손절, 계속 손해가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캔들이 나한테 사사 팔아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마다 다 다른 패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손해를 본인마다 분명히 다른 그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 물타기였어요. 그러니까 고야가 뚫렸는데 롱으로 고야에 걸었는데 고야가 뚫렸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시그널 변경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롱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5% 난 게 싫으니까 여기서 하니까 마이너스 2.5%가 돼요. 그래서 뭐 $100, 뭐 $1000, 뭐 $10,000 걸었다 그러면 그 한 만큼 그대로 하는 거죠. 근데 또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0 걸었는데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100니까 저 이렇게 됐죠. 또 떨어지니까 $200. 뭐 이렇게 하니까 풀시드를 다 태우더라고요. 근데 이게 역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고야가 뚫렸었을 때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 물 타는 거 하시면 안 돼요. 현물을 혹시라도 하셨던 분들은 이거 많이 보실 거고요. 3일차 이때는 제 오답 노트는 네, 추세를 몰랐는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횡보각이라든지 관망이라든지 이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손절도 바로 안 해봤어요. 좀 기다렸다가 하면은 캔들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하면 기다려봤는데 여러 가지 경험상 그냥 시그널 바뀌면 바로 손절하는 게 제일 낫구나. 궁극적으로는 이게 가끔은 손절을 하면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 손절을 했는데 다시 올라오면 2% 아깝잖아요. 근데 이 아까운 것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은 이게 40% 마이너스 나요. 손절 안 하시면. 그러니까 차라리 2%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2% 손절하고 다음에 다시 2%를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경험, 내가 손절했는데 올라온다든지 손절을 안 했는데 올라온다든지, 그러니까 시그널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익절하시는 손해를 보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시그널대로 안 해요. 근데 한 번에 갑니다. 그래서 시그널대로 그냥 손절하시고 그 다음 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고요. 자, 피트는 저는 선물 거래는 잘 안 해요. 그냥 제 매매일지상 오전 11시 59분에 들어갔는데 저녁 9시가 돼도 1.2% 익절을 못했어요. 지금은 조금 변동성이 있는데 제가 거래할 때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ZC 이 정도면 3%인데 비트코인 이렇게 하니까 0.2% 뭐 이런 거죠. 1.2%를 못했던 거 또 뭐예요? 물타기 나오죠. 자, 드디어 나옵니다. 4일차. 올 수익, 누적 수익률 91.69%. 하루 4일 네. 91%예요? 네, 누적 수익률이 그러니까 제가 3일차 때 29번 했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냥 회사를 안 가고 트레이딩만 했습니다. 휴가 내고 그냥 4일차 때도 25번 거래를 했어요. 2일차는 얼마예요? 1일차 처음 했었을 때도 누적 수익률 22%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4일차 됐을 때 92%. 네네네. 그래서 손절하고 마이너스 보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죠. 91%. 그러니까 할만하네요. 네, 할만하죠. 근데 저는 이때 마이너스를 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초반에 마이너스 보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습하는데 이때 시 안 늘렸거든요. 이때는 연습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이왕 연습할 거
시드 좀 내면서 돈 벌면서 연습하자. 그래서 5천만 원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거래 보세요. 시드 그리고 첫 번째 거래입니다. 아침에 네, 고야만 계속 보는 거죠 저는. 근데 고야 찾으려고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 있었으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 수위.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그 샤워하는 그 비누는 통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핸드폰 딱 놓고 하는데 고야 맞는 거라서 머리 감으면 샴푸하다 말고 이렇게 하고 물 묻으면 안 눌리고 내 핸드폰 그래서 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걸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보면은 잘못됐던 습관이 한 번에 나옵니다. 물타기 아까 전에 했었을 때 손해를 봤잖아요. 근데 고야 뚫리거든요. 그냥 처음에 들어갔었던 거 빼고서 했었는데 시드를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 1000달러 들어갔었던 거 10,000달러 들어갔죠. 그러다가 내려오니까 또 10,000달러 들어가서 불 탔는데 더 내려가 20,000달러 불. 근데 70,000달러 들어갔나? 그쵸 미쳤죠. 그래서 1200달러 손절. 시드 처음 늘 첫 거래. 속 쓰리겠네. 근데 전에는 손절 진짜 그냥 막 눌렀거든요. 3초 걸렸어요. 눌렀어요. 근데 이거 안 했으면 마이너스 6천. 이때 손절 안 했으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그널 바뀌면 반대로 흉수로 걸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1200달러 손절한 만큼 1200달러를 벌든 뭐 800달러를 벌면 어때요? 시그널 변경돼가지고 손해 본 거를 조금이라도 또 더 많게도 뭐 100달러면 어때요? 1200달러 손절하고서 기다렸다 들어가서 반대 시그널 100달러 갖다 먹으면 뭐 지금은 편하게 그건 뭐 어때요? 라고 얘기하지만 저 때만 해도 와 1200달러도 없어졌네. 그래서 저는 미쳤습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복구하려고 7위평에서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 고야에서 들어가는데 고야에서 좀 떨어진 거 3MA에서 7위 평균선 흰 색깔인가요? 저희 차트에서 거기서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 복구를 하다가 그러다가 4.2% 그러니까 계속 7위평에 들어가서 익절했던 거 한 번에 날렸습니다. 이때 또 7위평에 들어갔잖아요. 심지어 뭐 캔들 저항도 배워서 막 7위평 캔들 저항 고야 다 들어갔다 또 손절. 나중에 뭐라고 썼어요? 포기할 줄 모르는 남자 이수근입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포기 휴식 그냥 다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첫 시드 늘리고 마이너스 400달러. 그래서 1200달러에서 많이 복구를 했죠. 근데 웃긴 거는 그 다음날 거래가 확 줍니다. 심리적으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원래 들어가던 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손해 날까봐. 마지막 거래가 포기잖아요. 마지막에 뭔가 해보려고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드가 이렇게 크지 않았으면 그냥 연습하면서 바로 했을 텐데 그냥 바로 시드 이렇게 늘리니까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저희 팀원들 새로 오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경험치가 있으니까 절대 시드 늘리지 마세요를 좀 핏대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그러면 저희 위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실까요? 네, 얘기 엄청 해주셨는데 네, 4일차 때 그 퍼센테이지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 정신 차리고 7일차 때 고야에서만 들어가요. 네. 그래서 기본기라고 써놨죠. 8일차 C바지노으로 또 전부 다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9일차 때 이때 아마 주말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닌데 평일인데 왜 이렇게 거리가 적었지? 그래서 한번 그냥 손절하고 또 이렇게 하고요. 11차 엄청나게 거리를 또 많이 늘려서 C바지노만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루에 42%. 근데 총 시드는 아니에요. 들어갈 때마다 분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 거의 퍼센테이지 요걸 해서 42% 이렇게 되죠. 그럼 그 다음 매밀치 보면 또 가관입니다. 진짜 11일차. 이거 한 4일 정도 씨바지노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니까 다시 7위평이 못 기다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손절하고 11일차 다시 씨바지노고 그래서 14일차 2주 걸렸네요. 3주라고 생각했는데 추세가 보이기 시작한 거는 이때쯤 2주 정도 지나고서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추세를 알면은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안 앉아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한 2-3시간 지나면은 고야를 맞겠네. 4시간 정도 있으면 고야를 맞겠네. 이게 이제 예측이 됩니다. 이때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일지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하다가 보이세요? 빨간 색깔. 네. 아니 이제 잘 되니까 1.2%에 만족 못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네. 엔비디아 발표 요즘도 막 무슨 발표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뭐 이러면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변동성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아 이거 먹으면 내가 하루 종일 8시간 트레이딩한 거 한 번에 그냥 이거 사실 이거 거래 안 할 욕심으로 그래 2시간만 하고 오늘 쉬자. 그래서 아침 6시에 네 들어갔다가 네, 횡보예요. 완전 횡보였는데 시그널은 L이었어요. 그래서 L로 롱으로 들어가죠.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매매일지도 완성도 못했습니다. 오전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잠깐 트레이딩하다 하도 안 되니까 잠깐 밖에 나가가지고 공기도 쐬고 다시 컴퓨터에 앉아갖고 거래를 하는데 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슬럼프 왔어요. 진짜 이때 슬럼프 와서 이걸 극복하는데 거의 일주일 넘게 시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극복했냐면 같이 시작한 친구가 매매일지와 지금 같이 공유하는데 그 친구는 매매일 저는 막 뭐가 어떻고 막 제가 느낀 점도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 친구는 그냥 되게 간단한 거예요. 시바지노고 자동 입장 시그널 변경 손절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AI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수익을 되게 잘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수은인데 수은은 어떻게 트레이딩 하니까 그때 친구가 해줬던 답이 나 너무 바빠서 그냥 고야에다 걸어놓고 1.2% 걸어놔. 차트를 못 봐. 네. 나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는 뭐 어쨌든 시간은 뭐 고야 맞는 타이밍을 같이 연습했기 때문에 이거 타이밍 맞춰 그냥 걸어놓고 이렇게 해놓고서 계속 입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해줬던 말이 아직까지 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남는데 기계적으로 이 말이 저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시그널대로 그렇게 하는 거를 배웠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소액으로 시작하세요. 연습하실 때.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는 어떤 연습하는 거예요? 손절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데모로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손절하는 그냥 몸이 그냥 바로 누를 수 있게끔 손절하는 연습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요? 네, 시드 늘리고서 손절 연습한 거예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리고 레버리지 저는 10월 11일에 엄청나게 폭락한 블랙스완 사태 하기 전에 7월달에 이걸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만 이걸 강조하셨는데 많이 안 와닿았어요. 다만 제 성격상 좀 불같아서 이거를 레버리지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 들어올 때 나는 레버리지는 진짜 목숨 좀 지키고 할 거야. 내가 이걸 레버리지 올리는 순간 나는 이걸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 3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2로 연습하다가 나중에 잘 될 때 3으로 이제 메이저 같은 경우는 했었었는데 지금 다시 2로 10월 11일 레버리지 2도 청산당하는 그 시장이었기 때문에 레버리지 2로 하고요. 무조건 시그널대로 하시고 10% 하실 때는 저는 고야에서만 하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4번도 제가 이걸 넣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는다라는 이야기를 일부러 넣었는데 그러니까 1.2% 이게 처음에는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1.2%씩 10번만 해도 12%잖아요. 수수료가 10%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1년 주식해서 10% 먹어도 와 이러는데 한 달에 10%면은 대단한데 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수익 막 인정 올라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10%보다 더 벌고 싶은 거예요. 시바지노 하는 것도 한 달에 10%보다 더 벌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를 1.2%씩 여러 번 하면 되는데 저는 한 번에 더 먹고 싶어서 발표 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여러분 대표님들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늘어요.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크 트레이딩 계속 많이 하시다 보면 추세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막 하락하는 데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 막 바뀌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때는 저는 1.2보다 더 먹어요. 저 지금은 1.2%보다 더 길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실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안 쫄려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도 어차피 뭐 떨어질 텐데 왜냐면 추세에 보면은 추세는 계속 하락이거든요.
근데 요즘 워낙에 발표가 많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트레이딩 했을 때보다 제가 처음에 트레이딩 했을 때 내려간 추세면 그냥 계속 내려갔어요. 올라간 추세면 그냥 계속 올라가고. 근데 요즘은 발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막 내려가려고 하다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려고 하다만 내려가고 그래서 시바지노고 할 때 조금 더 손절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실까 지금 연습을 하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추세가 중간중간 이렇게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결국은 워낙에 많이 바뀌는 장이고 길게 먹는 거는 자연스럽게 듭니다. 3M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7위평이라고 하는 거는 1시간 차트니까 7시간 평균 낸 거를 라인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22평이라는 거는 20일이 아니라 20시간 평균 낸 거. 그리고 62평. 그러니까 그 3MA를 공부하시고 나면은 정배열, 역배열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확률을 높이는 거. 그리고 물갈기처럼 이렇게 확 올라올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확 내려가는 타이밍이고. 추세가 바뀌는 타이밍에 이렇게 생기면은 그거는 전 좀 길게 가져갑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요. 추세도 보고 거래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1.2% 자동 익절을 하시되 조금은 길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캔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는 것도 좋고요. 1.2% 90% 익절을 해 두시고서 정말 소액 남겨두시고서 한번 보시는 것도 답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해봤는데 요즘은 그냥 아예 잠 자야 될 때는 그냥 그렇게 자동 익절 해놓고 내 본전 다 뽑아놓고서 그냥 자도 충분히 익절이 되거나 더 내려갈 것 같을 때는 그렇게 해도 진짜 한 10번에 한 20번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매매하고 저는 수면 매매 안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술 뭐 많이 안 마시니까 음주 매매 안 하고요. 이렇게 비교하죠. 저희 음주운전 안 되죠. 그쵸? 졸음운전 안 되죠. 그렇게 보통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는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근데 0단계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저 이것도 해봤어요. 50분마다 깹니다. 0단계 하면은 50분마다 깨요. 네. 그 0단계 2주 하고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바이오 그때 한참 0단계도 해봤는데 근데 해보세요. 네, 저는 뭐든 다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시면 좋은데 소액으로 그런 연습하실 때 연습은 소액으로 하시고 확실한 것들은 결국 시드 넣어서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그널 변경되면은 네, 손절한다. 요거 사실 너무 중요한 파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시바지는 거 연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매매법으로 하시는 분 계세요? 많지 않으시네요. 지금 다 그냥 0단계 플러스 이거 그냥 LL 뜨면 사고 SS 뜨면 이거 그거는 뭐 네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 타이밍이 캔들 종가라고 얘기를 하죠. LL이 뜬 그 캔들 끝나는 거기에 들어가야지 1.8%든 1.2% 먹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올라갈 때 들어가게 되면 이게 1.8%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수수료는 레버리지 2를 썼을 때 0.2 정도만 어쨌든 넘어가면 수익권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0.8 늦게 들어갔다 그러면 익절을 0.8로 걸어 두셔도 어쨌든 수익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캔들에서 들어가면 1.8%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수익률을 그냥 0.8, 그러니까 0.2, 0.3은 본전이에요. 수수료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보다 익절을 못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내가 시간 썼는데 돈이 안 되는 거고요. 조금 수익률을 낮추셔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안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늦으면 안 들어가요. 그냥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지금 시바지고 했잖아요. 추세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세도 올라가고 고야도 그렇고 그러면은 한번 올라갔다가 LL 때문에 올라가서 떨어질 때 고야 맞고 올라갈 확률이 높잖아요. 오늘 ZTC는 저는 그렇게 시바지너거로 유명 대표님 그렇게 하신 거고요. 시바지너거로 그렇게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림, 내가 놓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바이낸스 멀티 차트 혹시 다 쓰십니까? 바이낸스 멀티 차트 혹시 쓰시는 분? 아니 여기 우리 저거에도 네네. 있잖아요. 라인 찾는 거. 네네 맞습니다. 그게 있어서 굳이 바이낸스 안 해도 된다고 그래 제가 안 했거든요. 네네네. 해야 되는 거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요건데요. 말씀하신 거에 네. 네, 요 고야 라인 차트. 라인 차트. 네, 라인 차트 요거 있어서 네. 그냥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보시고 사시면 돼요. 예. 근데 저는
컴퓨터 할 때 이걸 볼 수 있을 때는 이걸 많이 보고요. 근데 이게 저희 차트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서 보여주기 때문에 완전 실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트에서는 여기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이미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서 항상 차트, 저희 거래소 차트를 보고서 저희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시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전반적인, 그러니까 제가 로그인을 해서 계속 볼 수가 없으니까 진짜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 봐요. 차트와 사랑에 빠졌나 봅니다. 그냥 시간 나면 그냥 계속 이렇게 봐요. 근데 거래를 안 하더라도 그냥 시간 나면 그냥 이렇게 봐서 아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코인들이 어떤 상태구나, 기울기는 어떻구나, 지금 비트코인이 고야 위에서 노네, 이더리움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네, 리플 고야 뚫렸네, 횡보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네, 에이다도 그렇고 ZTC는 ZTC 고야 뚫렸다가 다시 올라가네. 고야를 여러 번 이렇게 맞았다는 거는 시그널이 다시 뚫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래를 안 해도 계속 보다 보면 이거 거래할 타이밍이다 그러면 안 씁니다. 타이밍을 찾는 거거든요. 파고 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멀티 차트를 그냥 계속 핸드폰에다 하시고서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다 보면 이거 만약에 알람에서 LL 막 이런 것도 많이 뜨고 그러면은 롱으로 지금 기울기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이더리움이랑 비트는 살짝 올라가서 기울기가 생기는데 메이저는 지금 기울기가 거의 기울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트랑 이더가 올라가면서 기울기가 생기면 메이저들도 이렇게 생기면서 혹시 S에서 롱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리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대로 거래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기반으로 차트를 열어봐요. 그러면은 승률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이낸스 쓰는 이유는 라이브입니다. 실시간입니다. 저희 고야는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여주는 거라서 차트 이 캔들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저 바이낸스 멀티 차트는 그 용도로 봐요. 바이낸스만 이렇게 멀티 차트? 네, 바이낸스만 멀티 차트가 되고요. 요거는 요 선물 거래 누르신 다음에 요 캔들 모양 누르시면 요거는 같이 하시는 파트너 분이나 스폰서 분께 멀티 차트 세팅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요 캔들 모양 누르면은 여기에 네모칸 뚜두둑 뜨는 애들이 나와요. 지금 한번 같이 해보면 되죠. 좀 안 쓰셨습니까? 한 번만 쓰고 계시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보실게요. 근데 시간 때문에 요거 한번 사진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자, 요거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인데 여기 캔들 되어 있는 모양.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안 돼요? 전체 방에다 올려준다는 여기 연속으로 쫙쫙쫙. 333방이요? 제가 방장이 아니라서. 아니 저기 그 초보들이 올려달라 했다가지고 올리면 되잖아요. 네. 초보들이 원하는데. 네, 이거는 소개하신 파트너 분께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333방 목적이 물론 초보자분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추세를 위한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상 조금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 네모 붙여져 있는 거 있죠? 예. 한번 해보시고 사실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거래하는데 문제는 없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욕심이 나는 겁니다. 기왕 한 거 연습하실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진 다 찍으셨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연필 모양.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이제 코인 추가하시는 겁니다. 제가 캡처했을 때는 이미 차트들이 나와 있는 건 이미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처음 들어가시면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누르시고 나면은 플러스 누르시고 나면은 여기에 검색하실 수 있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검색하셔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USDC가 있고요, USDT가 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지금 USDT로 거래를 하는 거니까 체크하실 때 같은 코인이라도 USDT 체크하셔가지고 done
완료 이렇게 누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뜰 거예요. 그러면 제가 XRP만 추가했으면 여기 XRP만 하나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 라인에 2개씩 나오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멀티 차트를 활용해 놓으셔도 그래프가 여기에 그냥 한 개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세팅을 안 해놓으면. 그래서 그 세팅하는 방법이 다시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요거 한번 찍어보세요. 하신 다음에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싱글 누르시면은 차트 한 개 보일 거고요. 트리플 보면 3개 보이실 거고 쿼드러플 보면 4개 보이실 거거든요. 한 줄에. 그래서 그냥 제일 보기 좋은 거는 2개씩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많은 코인을 한 번에 추세 확인하실 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사실 그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333방에 올리는 게 뭐 당연히 그 방의 목적의 취지에도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저는 고야 라인을 설정해 놨거든요. 근데 그 고야 라인 설정하는 거는 스폰서님께 부탁하셔야 될 거예요. 멀티 차트에서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분홍 색깔 설정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고야 라인 설정하시려면은 네, 상위 스폰서분께 부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상위 스폰서분이 뭐 아니다 그러면은 윤미은 대표님 산하니까 윤미은 대표님께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네 이건 저도 그걸 몰라서 따로 이렇게 그 스폰서들도 바쁘니까 그 이렇게 질문 쉽게 할 시간 안 남았으니까 이왕 지금 강사님이 요건 저도 몰라요. 그래요? 네 고야 설정하는 방법 저도 몰라요. 저도 상위 스폰서님이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요거 하고서 오늘 마무리 해볼게요. 지금 ZC랑 바이오 말고도 스마트 알람 가지고서 고야 요거는 진짜 한 3-4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한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LLSS는 매시간 텔레그램으로 알람이 와요. 그쵸?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상을 보시고서 거셔서 1.2% 훨씬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차트 갖다가 하시게 되면. 그러면 저희 0단계 완전 저희가 단톡에서 보는 것 하는 것도 있고, 자 여기서 LL 떴으면 이 캔들이 생겼었을 때 LL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저희 종가라고 불러요. 이 캔들이 끝나는 가격, 그쵸? 거기서 1차로 들어갑니다. 1차로 여기서 100달러를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달러, 10,000달러는 본인 할 때 당근에 연습하시는 거는 뭐 1달러, 10달러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들어가시고 예약으로 여기에다가도 2차로 걸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LL 뜬 거에다가 1차로 종가, 2차로 캔들 중간 이렇게 들어가시면 얘가 이렇게 되다가 그냥 확 이렇게 떠 있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15분, 뭐 20분 이렇게 알람이 와서 LL 뜬 거 코인 들어가 보면 이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 올라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추세를 아시게 되면 이거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캔들 중간에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그냥 첫 번째는 LL 뜬 거. 왜냐면 결국 여기에다가 예약을 걸어 두시면 1차, 2차 들어오시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가 내려왔다는 거 한번 내려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걸리고 여기 한번 걸리면 평균 가격, 여기가 내 평균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1.2%만 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LL, SS. 근데 문제가 위에 뭐가 있는지를 꼭 차트를 들어가 보세요. 어떤 애들은 LL 뜨고서 그냥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걸 보시면 위에 62평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저항이 있으면은 이런 친구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LLSS 같은 경우도 위에 저항이 없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62평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고야 이렇게 되어 있고 72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얘는 훅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1.2%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뭐 고야라든지 62평이라든지 뭔가 저항할 수 있는 애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맞고 떨어지니까 좀 조심해서 들어가 주시는 거. 저는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아예.
그리고 들어갈 때 위에 저항이 없는 친구들은 1차, 2차 들어가서 제일 좋으면은 다 같이 해서 익절 될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익절 될 때도 있고요. 딱 봤는데 너무 올라가 있으면은 그냥 그때는 거래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계속 보고 있다가 캔 움직이는 거 보고 들어가고. 근데 얘는 추세도 같이 가져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만약에 떨어지는데 LL 뜬 애들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추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LL 검색해서 들어가시고요. 추세가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SS 떠서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LL이랑 SS가 뭐 같이 뜰 때도 있어요. LL만 잔뜩 뜰 때는 추세가 올라간다고 그러는 거니까 굉장히 그때는 수월하게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특히 뜬 거 앞에 있는 거 3개 정도 들어가 보세요. 위에 3개. 지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사실 매매 방법이 정말 많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 3개 매매 방법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가 0단계 또는 0단계 플러스. 그쵸? 두 번째가 시바지너고 프리미엄 차트 기준으로 하고요. 스마트 차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멤버십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2년 정도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보면은 2년 후에 트레이딩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그런 거고요. 그냥 만약에 트레이딩 한다고 하면 앉아가지고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LLSS 0단계 플러스 해야 되고 뭐 기다린다 그러면은 0단계 해가고 뭐 1.8% 반입점하고 나머지 계속 기다렸다가 더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시바지노고 타이밍에 시바지노고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매 시간마다 이거 알람 오면 들어가서 괜찮은 거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러게요. 저도 이제 5개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5개월 후, 6개월 후 제 모습이 되게 기대됩니다라고 얘기한 게 저도 지금 거래 방법이 확실한 거래 방법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그리고 좋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LL이 떴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프리미엄 시그널 S2예요. 근데 LL 좀 이거 다르잖아요. 시그널이. 이런 애들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확률 싸움인 거니까 LL 뜨고 L2 뜬 애들 들어가지고 굳이 뭐하러 이런 애들 들어가 라는 생각이고. 근데 추세가 만약에 확 올라가는 추세고 위에 저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조금 사실 살짝 심화반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여러 개를 했습니다. 오늘 0단계 하세요. 이거 갖다가 확실하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시바시노고 하세요. 그리고 요거.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거래량이라든지 지금 사실 저도 양선주 대표님 유튜브 보면서 배운 건데 시그널 변경 전조 증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밑에 있는 RSI 같은 경우 반대로 이렇게 올라올 때는 고야가 뚫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까지 좀 힘들었었던 게 시바지노 갈 때 고야 추세도 괜찮고 고야에서 걷는데 고야가 뚫려서 시그널 변경되는 경우가 최근에 좀 더 많더라고요. 최근에 시바지노를 했었을 때 옛날 때 한 10번에서 25번에서 한 번 정도 그렇게 뚫린다 그러면은 지금은 체감상 한 2번, 3번 정도 이제 손절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전조 증상을 제가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고야에 맞더라도 들어갈 타이밍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타이밍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확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배우잖아요. 트레이딩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트레이딩은 그냥 최대한 쉽게 하시면 돼요. 제가 강의 끊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의 끄는 거 보면은 와 이거 진짜 좀 더 자신감이 들었어요. EX에 대해서. 그 줄그면서 그 온체인 공부하면서 타점방이나 이거 시그널 없는 사람들은 그거 다 공부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 어쨌든 프로님들 계시잖아요. 그 알고리즘이랑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냥 단순 그 시그널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력들끼리 싸우다가 뭐 바뀌고 저희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죠. 이게 100%는 아니니까. 근데 시그널들을 믿고 가시는 게 그 공부한 양을 혼자서 한 거 대신 얘가 대신해 주는 거니까 믿고 가시는 거를 훨씬 추천드리고 얘는 손절을 이 LL 뜬 캔들이 깨졌을 때 손절하시면 됩니다. 내가 LL로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혹시라도 내가 들어갔어요. 그럼 평단가가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LL 뜬 캔들이 깨져버리면 여기서 손절합니다. 그럼 이 정도가 한 2%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캔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LL 뜬 애들은 안 들어갑니다. 완전 장대봉으로 LL 딱 들어가면은 제가 손절 기준이 이걸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장대봉이 뜨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액 갖다가 연습을 하시고 추세를 아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심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 한번 트레이딩 많이 하시고요. 오답 노트 매매일지 꼭 쓰시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심리전인 것 같아요. 결국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 그걸 좀 추천드리고 제가 씨바진 어고를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다림이 너무 중요하고 타이밍 너무 중요하고 욕심 버리시고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씨바진 어고가 매매하기 좀 어려우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추세라든지 저희가 0단계 매매하기 너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두세요. 씨바진 어고 갖다 연습 많이 하시면 그 스마트 알람 LLSS 같은 경우도 3MA든 캔들이든 거래량이든 이런 것들을 결국 씨바진 어고 연습하시면서 하나씩 궁금해지시면서 배우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장착이 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데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90%는 시그널입니다. 나머지 10%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여야지 제가 조금 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면서 시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 다른 걸 공부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막 40% 50% 되는 순간 이거는 트레이딩이 어려워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저도 매매일지에서 느끼는 건데 항상 내가 트레이딩이 안 된다 그러면은 기본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잘하려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시그널 손절 레버리지 그리고 연습 많이 하시는 거 똑같죠? 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저는 지금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 할 때는 저도 이제 막 거래를 한 거라 배웠었던 것들을 그냥 저도 전달하는 입장이고 그랬다면은 지금은 그런 경험치가 조금 더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신 있게 대표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